개종된 제2차 조미순회 회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조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 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에서 반드시 큰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나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네, 뉴스회전 첫 순서 정치 와호 장룡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시죠. 김현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김 위원장의 입장을 문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 중에 교황을 만나서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김 전 의원님. 교황이 북한 방문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2014년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저희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 세월호 유가족이었고 오랫동안 단식했던 김용호 씨를 따로 만나서 그의 편지까지 이렇게 받아 안고 가셨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 때도 형제로 갖고 남북 간의 그런 대화에 대해서 축복을 내려주신 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는 18일 날 대통령께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이제 아련을 하게 될 경우에 18일이죠. 예, 정오에 만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게 돼서 이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해서 응해줄 것을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특히 카톨릭 신도들이 13억의 인구로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한반도의 평화 그 누구보다도 반길 것으로 보고 교황께서는 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북미 정상회담 때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민 전 의원님, 이 북한에서는 종교는 마약이다 이게 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논리지 않습니까? 실제 미국도 북한을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 열렬한 그 반응만큼이나 지금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위기,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체제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세습 체제이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이지만 교황 방문을 허용하겠다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 없이 일단 교황 방문만을 환영한다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한국과 북한이 평화를 위한 단계적인 노력에서 이러한 조치조차도 저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황이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 한국 사이에 놓여 있는 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문제의 본질은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금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본질일 수 있는데 자꾸 이제 평화를 위한 다양한 제스처들이 더 크게 부각됨으로 인해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가 이미 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 또는 현실을 호도하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요. 어쨌든 다양한 각도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1980년대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찾아왔어요. 그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공항에 내려서 이제 땅에 입을 맞추는 장면, 이게 전 세계로 방송이 되면서 사실
체제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걸로도 좀 정권 차원에서는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걸 좀 생각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면. 글쎄요, 지금 만약에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교황께서 직접 북한에 가서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네. 그렇게 또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미 정상회담은 이미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1차 정상회담이 있고요. 두 번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 이후에 노무현 재단과 그다음에 통일부 차원에서 같이 함께 해서 160여 명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도 뭐 1박 2일 짧게 다녀왔지만 이미 평양과 북한의 그런 그 평화와 비핵화의 의지 이런 것들은 각 곳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은 1980년도에 방문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단의 땅이었던 남북이 이미 화해의 물꼬를 텄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확인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의지가 실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교황이 방문한다라면 이것은 이미 문이 열린 거고요. 봄이 가을로 오는 거고 가을이 겨울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진행됐던 거랑은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회담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중간 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단순히 중간 선거 급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5시간 동안 걸쳐서 대화를 나눴고 네. 그 대화의 성과가 새로운 그 세상을 열 수 있는 정도로 진전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무슨 변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11월 6일 날 있을 그 중간 선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이제 미국 국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겨울 안에 올해 안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숙성의 과정 시간이 경과되면 제가 볼 때 11월 말 또는 12월 이어지는 남북 그 4차 정상회담, 그다음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올해 안에 국민들과 그다음에 그 전 세계 평화를 갈구하는 분들의 그런 여망이 좀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네. 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 된다면 네. 트럼프가 어떤 이 정치판을 한번 흔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도 어떤 거기에 엮여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네.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중간 선거 이전에 북미 회담이 이런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중간 선거 이전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가고 업적을 쌓는 걸 통해서 국내에서 중간 선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서두르는 것일 수도 네, 그게 있다라는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그 보수 진영의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냐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금 중간 선거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건과 최선희 간에 이제 회담이 있을 건데요. 조율하기 위한 이제 만남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속도 조절하는 듯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요. 자, 그렇다면 왜 중간 선거 이후로 이것을 미뤘을까라고 본다면 글쎄요. 중간선거 지금 결과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겉으로 드러나는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이후에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면 항상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 국내 상황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외부로 눈을 돌리는 전략들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네. 미국이 이제까지 국제전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도 중간선거 결과 이유가 나쁘다면 북미 회담이나 아니면 대북 관련해서 북핵 관련된 문제들을 그냥 강경 조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집니다. 이걸 통해서 판을 흔들게 되면 국내에서 내부적으로 미국 국내 내부적인 불안 세력들이 외부 북한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은 결국 또 우리 한국이 아닌가라는 또 국내에서 많은 우려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북미회담 실무 협의가 이제 곧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지난번 그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했을 때 이 결과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뭐 핵물질이나 핵 프로그램 이런 시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실속은 없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일부 전문가,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은 일부 전문가, 그다음에 일부 언론 보도가 마치 그런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는 그런 대화가 좀 다른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미 특사단을 그 추미애 단장으로 해서 지난 그 4일까지 해서 3박 5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그 군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상임연구원께서 얘기했던 게 종전선언은 불가피한 문제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종전선언을 막는다면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군사 전문가의 얘기를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북한 이슈를 어떻게 활용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예측이지만 더군다나 이게 그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의 2차 정상회담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슨 강경하게 변화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화당 관계자나 민주당 관계자들의 그런 한반도를 바라보는 인식이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는 저희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는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 그다음에 저희 한국 쪽 정치인들 간에도 공동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또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보면 국내 이슈를 뭐 분리할 때 그러니까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로 해서 문제를 희석시켰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돼 있다. 미국과 남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과 국내 모두 이제 긍정, 부정의 전망들이 다 있지만 유독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나 아니면 미국 조야의 어떤 정치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